자, 이어서 진행합시다. 자, 이제 지수 방정식인데 보면은 공통부분이 눈에 빨리 들어와야 돼, 얘들아. 그래서 4의 x제곱도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야 돼. 잘했어. 그다음에 이런 것도 보면은 이 눈에 살짝 안 들어올 수 있는데 이렇게 바꿔주는 거 좋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마이너스 32는 0이잖아. 이런 식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환을 할 때는 항상 변수의 범위를 조심해야 돼. 항상 이런 식으로. 변수 범위 조심하시고 이퀄 투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주면 돼. 자연스럽게. 근데 t는 어쨌든 양수니까 이건 안 되는 거고 당연히 t는 이제 4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럼 끝났지. x에다가 2를 주면 된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도 봐봐. 얘도 보면은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는데 이런 걸 항상 빼줘. 3의 제곱 이런 거 습관적으로 이렇게 빼주는 게 좋아. 근데 요것도 좀 안 들어올 수 있는데 마이너스 같은 거 쓰지 말고 차라리 마이너스를 쓸 바에는 차라리 분수로 쓰는 게 좋아. 이런 식으로. 알겠지? 그 다음에 보면은 3의 x제곱을 시원할 거니까 이렇게 제곱해주니까 받아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간다고. 이런 식으로. 정말 일단은 주자. 자, 이렇게 간 다음에 보면은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봐.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고 1, 9에 1, 1에 마이너스. 이런 거 인수분해를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잖아. 야, 이거 사실은 익숙해지면 치환을 안 해도 되거든? 정말 익숙해지면? 봐봐. 어쨌든 이거 인수분해 되는 거 눈에 들어오지? 그러면 치환 안 하고 한번 해볼게. 3의 x제곱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9 곱하기 3의 x제곱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써도 되지 않아? 이거 설명 이해가 되니? 그러면 굳이 치환을 안 해도 되는 게 얘가 1도 되고 아니면 9분의 1도 되는 거잖아. 치환 안 해도 괜찮니? 네. 그럼 당연히 x는 뭐가 되겠어? 0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고. 그래서 익숙해지면은 사실 치환하는 것도 시간이 아깝다 이거지. 익숙해지면. 익숙해지면 치환 안 해도 됩니다. 설명 다 괜찮지? 응?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간다. 밑에 것도 해봐요. 밑에 거 많은데 시간 좀 줄 테니까 연습 좀 해봐. 5-4번 이런 거 풀어봐. 5-5번 연습해봐야 돼. 5-5번은 반드시 풀어줄게요. 풀어보라고. 노트 좀 나눠줄 테니까. 성이 계속 넘겨줘. 성청 뒤로. 성청 뒤로. 수치 뒤로. 수치 뒤로. 옆으로. 지연아. 옆으로. 지연아. 성이. 뭐가? 해봐. 네. 여백이 없으니까 연습장에 풀거나 학원 노트에 풀거나. 정성류 책에 이게 단점이야. 책에 여백이 없어. 여백이 없어. 뭐가 안 풀려? 쟤는 어디가 안 풀려? 1번이 1번? 빼줄게. 시환하는 게 익숙해지면 시환을 안 하고도 풀 수 있어야 된다. 왜냐면 시환을 하는 것조차도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에 나중에 익숙해지면 시환 안 하고 합니다. 라이브로 그냥 생으로 다 풀어버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어려우니까. 3의 x제곱. 그렇지. 3의 x제곱의 제곱이죠. 아, 3의 x제곱의 x제곱이 3의 2x. 맞아. 3의 x제곱의 제곱이면 3의 x제곱 곱하기 3의 x제곱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전부야. 이렇게 되는 거야.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됐어? 네. 근데 x이기도 하고. T제곱 성을 따르기. 오늘은 깔끔하게 5단원까지 어떻게든 나가자. 알겠지? 이따 부등식도 하고 연습 문제도 좀 풀어보고 DT도 좀 풀어보고. 수요일에 6단원을 나갈까? 나 신기하네. 수요일날 깔끔하게 6단원? 얘들아 수요일날 6단원을 나가면 이게 설날 전에 깔끔하게 지수로그 파트가 다 끝난다. 되게 깔끔하다. 수요일날 6단원을 나가면은 너네가 설날에 지수로그를 다 끝내오면 되겠다. 그냥 4월 깔끔하게. 그게 깔끔한데? 괜찮아. 몇 개 안 돼 생각보다. 6단원을 나가면 대략 한 절반 정도 하는 건데 4, 5, 6을 다 떨어오면 되잖아. 그럼 그게 더 깔끔하지 않아? 그러니까 설날 전에 지수로그가, 설날을 기준으로 지수로그가 딱 끝나는 거지. 같이 좀 풀어볼까? 자, 1번이요. 치환할 때는 항상 양수라는 거 조심하고 이런 게 눈에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정도 인수분해는 금방 들어올 테니까. 이런 식으로. 그럼 t는 마이너스 1도 되고 3분의 1도 되는데 이건 안 된다고. 그래서 t는 3분의 1로 가야 된다고. 그리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x는 마이너스 1을 주는 게 맞겠지. 설명 괜찮아? 이런 식으로 간다고. 자, 두 번째 됐어? 자, 두 번째 것도 보면은 지금 3의 x제곱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3의 x제곱 t로 치환하시고요. 양수랑 요거 표시해 항상. 이거 조심해. 양수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한 번에 가자. t의 세제곱이지. 아, 이거 조금 헷갈릴 수 있겠다. 야, 봐봐. 3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그러면 3분의 4가 되지 않겠니? 그 다음에 3의 x제곱의 제곱이죠. 더하기 이런 거 헷갈릴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와.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이렇게 나와. 근데 어차피 t는 양수잖아. 그래서 양변을 어떻게 하겠어? t로 나눠주는 거야. 근데 이게 인수분해 하는 게 조금 애매하니까 차라리 3을 곱해서 이렇게 가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무난하게 따라와. 이런 식으로. 어쨌든 결론이 뭐냐면 t-1이랑 3t-1은 0인 거죠. 여기다 다시 쓸까? 어쨌든 t는 1도 되고 3분의 1도 되는데 그러한 t가 3의 x제곱이니까 결론은 x는 0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고. 괜찮지? 이런 식으로. 3번도 한번 해볼까? 3번은 그러면 이렇게 갈게요. 7의 x제곱을 t로 가는데 여기다 이제 양수를 주는 거야. 7의 x제곱에. 그러면 얘는 이거 한 번에 써도 괜찮아? t 더하기 t분의 1이 야 이거 찍어도 되겠다. t에다가 1 주면 되지 않니? 찍어도 되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은 얘가 중근을 받거든. 그러면 t는 1인데 7의 x제곱이 t였잖아. 그럼 결론적으로 x에다 얼마를 줘? 0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봐봐요. 4번도 지금 루트 이나 저런 게 상당히 거슬리는데 일단 한번 해보면 2의 x제곱을 t로 가는 거야. 2의 x제곱 t로 가고 그러면 얘는 t 더하기 t분의 루트 2 빼기
뭔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양변에 t를 곱합니다. 아, 그러면 여기 이렇게 쓸게요. 차라리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깔끔하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인수분해하는 거는 워낙에 이제 많이 했던 거니까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럼 결론이 뭐야? 1도 되고 루트 2도 되는 거지. 그럼 안 해도 되지. 그치? 이런 식으로. 자, 따라오니? 이런 것도 한번 봐봐. 자, 계속 갑시다. 요건 조금 어렵긴 하다. 얘는 이제 연립을 해야 되니까 공통 부분을 치환한다라는 거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2의 x제곱이랑 3의 y제곱이 지금 계속 공통으로 나오거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갈게요. 2의 x제곱을 라지 a라고 하고 3의 y제곱을 라지 b라고 할게. 대신에 a, b는 둘 다 양수가 됩니다. 거듭제곱 형태니까. 그러면은 결론이 뭐냐면 3a 마이너스 2b는 6이고요. 아, 이거 좀 헷갈리겠다. 4분의 1 a라고 쓰는 게 맞아. 빼기 3분의 1 b가 마이너스 1. 그러면 양변에 12를 곱해주면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아, 눈에 좀 들어오겠네. 그럼 이제 이거랑 서로 빼줘봐. 자, 빼봐.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2b는 얼마 나오지? 18 나오니까 당연히 b는 9고 일단 a, b 먼저 구해. 9, 2, 18 쓰자. 넘기면 더하기니까 24니까 a에다가 8 주면 되나? 아, 그럼 이제 끝났지. 근데 b라는 게 3의 y제곱이고 얘가 2의 x제곱이니까 y는 2, x는 3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어때? 할만해? 그냥 치환을 2번 하는 거지. 치환을 2개를 치환을 해서. 자, 하나 넘겨봐봐. 여기 이제 발전 4번은 좀 더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는데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자, 여기 딱 언뜻 보면은 되게 막연해. 그러니까 공통이 나오긴 하는데 공통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딱 봐도 좀 복잡하긴 하지. 전반적으로. 그치? 천천히 한번 접근을 해보자. 자, 이 공통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자, 이 가로가 지금 딱 묶여있잖아. 그래서 가로에다 집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2의 x제곱을 t로 바꾸고 싶은데 마음 같아서는 근데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게 자, 만약에 자,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니까 만약에 2의 x제곱을 t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수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t제곱에다가 얘는 t제곱분의 1이 나오고 여기가 t에다가 얘는 t분의 1이 나오고 빼기 6은 6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이렇게 바꿔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 바꾸면 단점이 뭐냐면 여기 지금 차수가 너무 올라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잖아 솔직히. 그러니까 이걸 못하니까 뭐 양변에다가 t제곱 같은 걸 또 곱한다고. 그럼 여기가 무려 몇 차가 돼? 4차가 되는 거지. 근데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이거 이제 공통수학에서 많이 했던 건데 보통 여기를 치환하고 들어가거든.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라지 a로 바꾸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러면은 a제곱 마이너스 2가 나오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여기 막 2차 방정식으로 또 이런 식으로 또 간단 말이야. 근데 이러면은 물론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 치환을 2번을 하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중 치환이 되는 거지. 이중 치환을 못 푸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좀 복잡하지 않겠어? 아, 기왕이면 치환을 적게 할수록 유리하다고.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있지만 되게 불편해. 그러니까 불편해 이게.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2의 x제곱을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자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덩어리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가로 자체를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고. 설명 이해가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봐봐. 차이점을 보여줄게. 그러니까 왼쪽이랑 비교해봐. 그러니까 이렇게 간다고 t를. 근데 얘를 t로 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여기서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거를 바로 바꾸는 게 좀 헷갈리거든. 근데 t에다가 제곱해볼게. 그러면 이건 괜찮니? 이거 안 되나? 이거 제곱하면 이거 되는 거 괜찮아? 그럼 차라리 이게 낫겠지. 그럼 얘를 t라고 바꾸면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2는 이렇게 나오잖아. 차라리 이게 낫다는 거야.
그럼 이제 주어진 식은 어떻게 바꾸냐면은 더블에다가 t제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 이퀄 0 이런 식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가면서 잠시만요. 일단 여기 정리 좀 해보자. 이렇게 나오고 1, 2에 2, 5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준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정리 좀 해볼게. t 더하기 2에다가 얘가 나오니까 자 일단은 정리. 그럼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내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다. 뭐를 빼먹었을까? 내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 안 한 게 있어. 그렇지, 범위. 지금 지영이가 얘기를 아주 잘해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치환을 하는 경우에는 범위를 따져줘야 되거든. 근데 이게 치환이 사실 조금 고급 치환이야. 그래서 이렇게 치환을 하면은 이런 거 금방 눈에 들어오잖아. 근데 얘를 치환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얘를 치환하게 되면 이게 범위가 눈에 잘 안 들어와. 그래서 이제 좀 다시 볼게요. 다시 한번 써보면 t라는 게 자 이렇게 한번 봐봐. 이건 눈에 좀 더 잘 들어오지. 쟤보다는 얘가 나을걸? 근데 여기서 3기 눈에 들어오니? 혹시? 3기 딱 때려주면 이게 약분되니까 역수관계니까 3기 들어가고요. 2루트 1이니까 어쨌든 2가 나온다고. 그래서 치환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치환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범위를 따져야 돼. 그거 되게 조심해야 돼. 알겠지? 거기다가 약간 조심하자라고 너네가 나름대로 메모를 좀 하는데 어쨌든 치환을 하면은 범위를 따져야 되고 이렇게 단순 치환 같은 경우에는 범위를 따지는 게 쉽지만 이런 거는 조금 복잡하단 말이지. 치환을 하는 변수가. 그래서 치환하는 변수가 복잡해지면 범위를 따지는 것도 약간의 스킬이 좀 필요하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건 안 되는 거지. 이런 건 안 되고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야. 다 풀었죠. 잠깐만. 미안해. 마무리를 안 지었구나. 쏘리. 자, 그럼 이제 계속 갈게요. 어쨌든 t가 지금 계속 갈게. 2분의 5라는 거잖아. 자, 아직 끝이 안 났지. 근데 이제 얘를 푸는 게 또 이제 바로 안 풀리니까 문제가 이제 복잡하다고. 양변에 2의 x제곱을 또 곱해. 그럼 또 이렇게 봐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 않아? 이런 식으로. 맞나? 그럼 여기서 원래 같아서는 또 치환을 하죠. 또 치환을 하는데 지금 이중 치환하는 게 좀 싫으니까 치환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그냥 라이브로 빼고 치환을 해도 되는데 이중 치환을 하는 게 싫으니까 라이브로 가는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치환을 하면 돼. 원래는 치환을 하는 게 정석이야. 근데 치환을 또 하는 게 귀찮다는 거지. 여기서 치환을 또 하는 게 귀찮다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럼 이제 한소가 이러냐. 그럼 2의 x제곱이 2도 되고요. 아니면 2분의 1도 괜찮지. 그럼 여기서 이제 x값이 나온다. 그럼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봐봐. 그러니까 흐름을 좀 보면은 원래대로 하면 이런 식으로 가도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도 되는데 이러면은 여기서 이중 치환이 한 번 더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치환을 또 들어가야 되지. 근데 사실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 이렇게 해도 되겠죠. 전반적인 설명은 좀 이해가 돼? 이거 좀 어려운데? 이거? 쉬운 문제 아닌데? 얘는? 그러니까 얘를 왜 t로 치환하는지가 이제 첫 번째 단계거든? 그러니까 여기를 t로 치환하면은 지금 이 부분을 t에 관련된 형태로 쓸 수 있다라는 게 눈에 빨리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보자마자 솔직히 이 정도는 이제 보자마자 얘가 이거의 완전 제곱 형태구나. 물론 상수가 약간 처리는 해야 되겠지만 자세한 건 모르더라도 어쨌든 얘를 제곱하면 얘가 나오겠지? 정도의 느낌은 있어야 된다고. 이거 아니야? 마지막 어디? 2x제곱 마이너스 1 아니야? 아닌데?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맞지 않니? 맞아. 내가 잘못했나? 맞아. 그럼 맞아. 맞습니다. 밑에 거 해봐요. 좀 어려울 거야. 이건 다 풀어줄게. 어려우니까. 밑에 거 해봐. 6번, 7번. 이건 좀 어렵다. 6번, 7번. 8.5. 이거 좀 어렵다. 8.5번에 9분씩.
방금 푼 문제 아이고 지금 안 되나?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어. 집에서 다시 풀어봐야 돼. 거기가 있어. 그냥 이게 역시 이거 자, 치환해봐, 치환. 그러니까 그 가루를 t로 치환해버려. 6번에서. 7번은 좀 더 어렵지. 7번은 치환한 다음에 2차 방정식 나오거든? 2차 방정식 나오면 판별식까지 들어가야 돼, 7번은. 그런 게 좀 어려울 거야. 그 부분이 좀 어렵지. 설명해줄게. 여기까지는 안 돼. 거기는 지금 잘 괜찮아. 저 어렵지 않았어? 하는 거. 그게 무슨 말이지? 양변에 2의 x제곱을 아, 마이너스구나. 맞아, 너 이거 맞아? 선생님 마이너스 2다 썼어. 근데 맞았어, 답이? 아, 얘는 될 수가 없는 게 t가 2보다 크거나 같잖아. 그래서 이거는 답이 안 나와. 이게 될 수가 없어. 티플에서 완전 예쁘죠. 아, 야 여기 제곱이잖아. 3이네. 제곱이잖아. 3이 4개. 제곱 따져. 긁었는 거. 제곱 2차 방정식. 제곱이잖아. 다음 시간? 이렇게 있는데. 가볼까? 간다. 6번 간다. 자, 요즘 어려우니까 천천히 진행합시다. 좀 어렵습니다. 천천히 할 테니까 필기를 잘 하면서 들어봐요. 천천히 진행을 할게. 너네가 이해할 수 있게끔 할 테니까. 보면은 공통을 일단은 치환을 하는 거야. 자, 천천히 한번 갑시다. 공통을 치환을 해요.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치환을 하면은 항상 범위를 신경을 써야 된다고. 범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여기가 산기 들어가니까 2가 되지.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이게 산술기하를 쓸 수 있는 것도 이런 것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네가 지금 양수잖아. 양수니까 이제 산기를 쓸 수 있는 거고. 맞죠? 그럼 이제 t로 바꿨으니까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나? 네. 맞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니? 4t 불러봐 그냥 4t. 4t 마이너스 17. 땡큐. 이렇게 나오죠?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반대 아니야? 반대 아니에요? 4t 마이너스 17. 아니 씨. 야, 아니 나 똑바로 말했어. 아니 자 이거죠? 맞죠? 네. 그러면은 t는 4분의 17도 되고 아니면 1도 되는 거지. 네. 여기까지는 괜찮니?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 요거 조심해야 돼. 조심. 되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기를 일단 빼. 얘는 안 돼.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거야.
여기까지는 다들 괜찮아? 네. 여기까지. 그럼 요거 다시 한번 써볼게. 자, 천천히 가자고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t라는 게 X량초에 이거잖아.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잘 안 쓰는 게 좋아. 마이너스 거듭제곱은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마이너스보다는 분수로 쓰는 게 좀 더 눈에 잘 들어옵니다. 똑같은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4분의 17 이렇게 주는 거야. 결론적으로 그냥 이걸 풀면 되는 거지. 괜찮아? 이걸 풀면 되는 건데 여기 분모 분자에다가 아니 양변에 요거 곱할게요. 양변에 잘 따라와. 양변에 곱해줄게. 그러면 이렇게 나오지. 근데 이게 또 4를 곱하는 게 낫겠다. 4를 곱해줄게.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한쪽으로 좀 몰아봐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원래대로라면 이거 치환해야 된다는 거 눈에 들어오지. 원래는 치환을 해야 되는데 치환을 해도 되고 아니면 불편하다 싶으면 그냥 해도 되거든. 뭐 A로 치환할게요 이번엔. 자 얘를 A라고 하면은 치환 한번 해볼까? 4A 제곱에 변수는 뭐 A로 치환해도 되고 다른 문자로 치환해도 되니까 본인이 좀 편한 거. 이런 것도 얘들아 나를 무조건 따라하지 말고 본인 스타일을 자꾸 만들어. 나는 뭐 A가 좋다, B가 좋다, 뭐 K로 바꿔도 되고 라지 T로 바꿔도 되고 라지 X로 바꿔도 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뭐로 하든 상관은 없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도 자기 취향이라는 게 있다고. 자기 취향을 자꾸 만들란 말이야. 알겠니? 잘 모르겠으면 나 따라해도 되지만 그러면 어쨌든 정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이거 풀이 과정이 좀 길죠. 그러니까 A는 4도 되고 제대로 풀어줄게. 4분의 1도 되지. 근데 A라는 게 X량초에 2의 거듭제곱이잖아. 여기까지 갔으면 됐지. 전체적으로 왼쪽부터 쫙 한번 봐봐. 괜찮아? 안 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봐. 다시 잡아줄게. 왼쪽부터 쫙 눈으로 한번 훑어. 쫙 훑어봐. 어려운 부분 있니? 지금? 다시 설명을 해줄 거니까 안 되는 거 있으면 중간에 얘기를 해봐. 처음부터 다시 할 수는 없잖아. 괜찮니? 걸리는 게 있을 수 있어. 괜찮아? 다들? 괜찮다고 했다. 밑에 문제 봐봐. 자, 밑에 문제 봐. 밑에 문제도 방금 한 거랑 이제 되게 비슷한데 방금 한 문제랑 밑에 문제랑은 이제 차이점이 뭐야? 이거 차이점을 말할 수 있을 정도면 되게 잘하는 겁니다. 방금 한 거랑 밑에 거랑 되게 비슷하거든? 근데 뭐가 다른 거 같아요? 눈에 들어오나 혹시? 시원한데. T제곱 마이너스 그치 그렇게 나오지. 근데 사실 좀 숨겨진 게 하나가 더 있어. 지금 경훈이가 얘기를 잘 해줬는데 여기를 아무튼 치환을 할 거잖아. 네. 근데 이제 봐봐 이것까지는 아마 거의 알아내기가 힘든데 아이고 나도 틀렸네. 여기를 이제 T로 치환하잖아. 근데 이제 본질적인 차이점이 뭘까? 마이너스. 그렇죠. 눈치 빨라. 근데 거기가 마이너스면 왜 달라지는 거지? 아니야, 내가 의도한 것까지는 지금 못 읽어냈어. 물론 마이너스가 다르죠. 근데 마이너스가 다르면 뭐가 달라지는 거지? 그러면? 최소값. 최소값. 그렇지. 최소값 자체가 없어져. 무슨 얘기냐면은 잠깐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봐봐. 이렇게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아까는 t를 자 이거 잘 봐야 돼. 아까는 t를 이렇게 갔었잖아. 근데 t를 이렇게 가면은 t에는 최소 범위가 이렇게 붙는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똑같은 t라고 해도 지금은 얘기가 달라지는 게 이거잖아. 그래서 여기 3기가 안 먹혀. 여기 마이너스라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는 t에 대한 범위에 제한 조건이 이렇게 붙는데 지금은 얘는 제한 범위가 없어. 제한 범위가 없어 얘는. 그러니까 아까는 양수라는 제한 범위가 붙잖아. 근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끝까지 갈 수 있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잖아. 마이너스라서 제한 범위가 없다고. 제한 범위가 없다고. 그러니까 아까는 다시 말할게. 아까는 t가 반드시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거든. 근데 지금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로 들어가잖아. 그럼 얘는 사실 플러스도 될 수 있고 마이너스도 될 수 있다고. 이거 잘 느낌이 없을 텐데 내가 그래프로 설명을 조금 해줄게. 자 이렇게 봐봐. 설명 좀 자세히 들어갑니다. 설명 자세히 들어간다. 자 요거 그래프 그려봐. 설명 자세히 들어갈게. 그럼 저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지. 그러니까 2의 x제곱 그래프.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봐봐. 요거는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나중에 생각하고, 얘는 2분의 1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생긴 거 아닌가? 근데 지금 정확히 말하면 t라는 건 뭐냐면 잘 들어. 두 개를 서로 빼는 거지. 그럼 다시 말하면 파랑에서 빨강을 빼는 거잖아. 그럼 파랑에서 빨강을 빼가지고 내가 검정색으로 한번 그려볼게. 그럼 봐봐. 일단은 파랑에서 빨강을 빼면은 무조건 원점 지나가지 않니? 왜냐면 1에서 1을 빼니까. 그럼 파랑에서 빨강을 빼는데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은 파랑색이 이렇게 막 커지는데 빨강이 이제 빠지면 얘가 이제 줄어들긴 줄어드는데 살짝 줄어들겠지. 왜냐면 빠지는 게 되게 조금이니까. 빠지는 게 조금이니까 살짝 줄어든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가냐면은 이 검정색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t에 대한 그래프가. 그러니까 그래프 t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파랑보다 살짝 줄어든다고. 근데 이제 이쪽을 봐봐. 자, 봐봐. 파랑은 이거지. 그 다음에 빨강은 이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파랑은 되게 힘이 약해. 아주 작은 미세한 양수야. 근데 거기에서 이따만한 엄청 큰 양수를 뺀다고 상상해봐. 그럼 밑으로 어떻게 되냐면 쫙 이렇게 떨어져. 그러니까 아까 얘는요, 두 개를 더하면 사실 t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 포물선처럼. 그래서 여기 최소값이 딱 2가 되는 거거든, 사실은. 얘는? 근데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떨어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 좀 어렵지, 이거 방금 설명한 거. 그러니까 아까는 최소값이 붙는데, 좀 더 쉽게. 아까는 최소값이 붙는데 지금 최소값이 안 붙고, 최소값이 안 붙는 이유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최소값이 안 붙는다고. 그리고 그래프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방금 설명했어.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는 t에 대한 제한 범위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 제한 범위가 없다고. 이거는 사실 지금 어려운 게 당연한 거야. 이 S자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려워요. 다시 설명해 줄까? 파랑에서 빨강을 빼잖아? 그럼 1에서 1 빼니까 0 되지. 맞니? 근데 이렇게 잠깐만. 그럼 이렇게 설명해 줄게. 봐봐. fx가 이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이거 사실 기함수 나오거든. 이런 것도 좀 볼래? 이렇게 나오지. 네. 그럼 얘는 사실 뭐냐면 이거 아니냐? 그러면은 얘는 뭐가 돼? 이거 맞아? 네. 저 아닌 것 같은데? 잠시만. 이거네. 이거지? 미안해. 이거지? 그럼 결론이 뭐야? f-x가 마이너스 fx지. 네. 이거 f 무슨 함수야? 기함수. 이거 몇 번 설명했었죠? 기함수라고. 기함수는 무슨 대칭? 원점 대칭이지. 기억나? 네. 기함수 원점 대칭. 그래서 이거를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t에 대한 제한 범위가 없다. 요즘 어렵죠? 지금 설명한 거. 성필 따라갔니? 요즘 어려워서. 졸지 마! 자, 갑니다. 이렇게 가고요. 얘들 한 10분 남았으니까 좀만 더 힘내서 가자.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지금 오늘 5단원 무조건 주파해야 되는데? 설명 너무 자세하게 했나? 자,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은 자, t의 제곱은 잘 따라가. 오늘 5단원 어떻게든 주파할 거야. 이렇게 나오지. t의 제곱은 맞죠? 그럼 이제 주어진 거를 t에 관련된 형태로 바꿔주면 잠깐만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맞아?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제한 범위가 안 묻는다는 거. 그러면 얘가 어쨌든 실근을 갖는 거잖아. 그럼 실근을 갖는 거니까 파멸식 쓰면 되는 거 아닌가?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끝났죠? 그래서 a 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다고. 근데 a의 최소값은 얼마? 6 나오지? 설마 여기서 판별식을 못 쓰진 않겠지? 그거는 진짜 공부 안 한 거죠? 그건 말이 안 되지. 넘겨가. 자, 5번이요. 자, 이런 거 갈게. 이거 좀 어려워. 이거 발전 예제라서 어렵긴 한데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따라와. 이거 읽어봐, 일단은. 자세히 읽어봐. 이거 좀 어렵다. 요거까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유제 9번 있지? 요 페이지 요 페이지까지만 설명 딱 하고 잠깐 쉬었다가 부등식 들어가자. 자 오늘 5단원을 끝내고 싶은데 이거 설마 끝내는 건 아니겠지? 아이씨. 자 갈게요. 자 이거 봐봐 이거 좀 어려운데 1번 먼저 한번 가보자. 1번 보면은 이거 중복되는 거 좀 눈에 들어와. 그러니까 이렇게 써봐. 그러니까 2의 x제곱을 t로 하는데 아 똑같은 얘기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써볼게. 그러니까 이거잖아. 근데 여기에서의 x를 자 이렇게 가자. 알파랑 베타라고 해. 알파랑 베타. 근데 이거를 왜 쓰냐면은 이 조건이 있어서 그래. 두 군의 합이 마이너스 2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은 알파랑 베타라고 써준 다음에 문제의 조건에서 두 개를 더했을 때 이거 잘 들어. 마이너스 2가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해놔. 여기까지는 괜찮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아무튼 문제가 이거잖아. 그럼 여기서의 x를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인 거는 맞아. 근데 얘를 치환해서 푸니까 이렇게 치환을 하거든? 그럼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럼 얘가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 그치? 한번 물어볼게. 이거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지. 그러면은 이거의 두구는 뭐가 될 것 같아? 맞출 수 있나 한번 보자. 2알파 그렇지. 2의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이 나오죠. 경훈이가 잘했어. 다시 말할게. 잘 들어. x가 알파랑 베타로 나오잖아. 근데 t라는 거 자체가 2의 x제곱이었잖아. 그럼 여기 x 자리에 알파를 넣는 거야. 설명 이해가 돼? 그러니까 x가 알파랑 베타지. 근데 t라는 게 2의 x제곱이잖아. 그럼 x제곱 자리에 알파를 넣으니까 2의 알파 제곱이 나온다고. 베타도 마찬가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기서 두 개를 끌어낼 수 있는데 두분의 합 일단은 이거랑 두분의 곱 이거를 끌어낼 수 있고 맞죠? 근데 이제 보면은 사실 얘를 푸는 거는 좀 어렵고 여기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냐. 이거니까 당연히 4분의 1이겠지. 지금 묻는 게 K 아니야? 네. 어때? 설명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헷갈릴 텐데 내가 생각했을 때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은 알파 베타에서 2의 알파 제곱, 2의 베타 제곱 넘어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어려워.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거. 그러니까 이거 따라할 수 있겠어?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돼. 괜찮아? 네. 유상이도 따라왔니? 밑에 문제 봐봐. 2번 문제. 자, 2번 바로 갈게요. 자, 2번 봐봐. 자, 보면은 얘는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잖아. 그럼 얘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볼게.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건 맞지? 그치? 어쨌든 이제 t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쓰는 거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t라는 게 2의 이제 x제곱이잖아. 근데 치환을 할 때는 항상 제한 범위 조심하라는 얘기 오늘 여러 번 하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돼. 반드시. 이거 체크해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해. 별표를 좀 쳐놔.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체크를 하고 들어가야 돼. 왜냐면은 보면은 지금 잘 들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잖아. 그러면은 평상시에는 여기에서 그냥 판별식이 양수다 하면 돼. 근데 지금은 t가 양수지. 그러면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은 두 실근인데 그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실근이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이잖아. 근데 t로 바꾸는 순간 t가 양수가 된다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이면서 동시에 그 두 개의 실근이 양수라고. 그래서 그 두 개를 동시에 따져야 된다고. 그런 게 어려운 거야. 맥락 들어와 지금?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2차식이니까 일단은 당연히 이거를 따지는 게 맞아.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아 잠깐 서로 다른이지 지금. 이걸 따진다고. K는 1보다 작아야 돼. 이건 맞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두 실근이 양수라고요. 양수라고. 그러니까 물어볼까? 그럼 두 개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실근을 가지면 2차 방정식에서 어떻게 접근하죠? 이것도 1학년 1학기 수학이잖아. 그렇지. 근데 한 개를 더 따져야지. 원래는 합곡으로 가야지. 합곡으로 가서 원래는 이것도 따져야 돼. 지금은 여기가 상수라서 안 해도 되는데 원래는 생각하는 게 맞아. 여기가 미지수가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습관적으로 다 쓰세요 그냥. 이거 상수냐 미지수냐 따지지 말고 습관적으로 다 써. 그냥 항상. 합곡은 항상 쓰라고. 항상. 그래야 실수가 없어. 하고 여기에 양수를 준다고. 근데 여기는 당연한 거니까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나오지 않겠니? 어때? 그러니까 원리를 좀 알겠어? 그러니까 치환하는 면은 항상 변수를 보라고. 변수. 이게 양수잖아. 그래서 합곡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야. 이것도 만약에 너네가 1학년 수학이 약하면 이거 못 건드려. 왜냐면 여기에서 이거 생각을 못 하거든. 그러니까 1학년 때 수학이 약했으면 이게 안 된다고 지금 합곡이. 양수실근이니까 합곡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뭐가 나올 수 있냐면은 근해분리까지도 나올 수 있어. 자세하게 들어가면. 기억나니? 근해분리? 근해분리가 이제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근해분리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부호 정도만 따지는 거야. 지금은. 두 문제만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냐. 8번 한 개 더 해볼까 그냥 바로? 야 8번 봐봐. 얘들아 그냥 지금 시계 보면은 12시 5분 다 돼가는데 우리 딱 두 문제만 하면 부등식으로 넘어가거든? 쉬는 시간 무시하고요. 8번 9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자. 그게 낫겠다. 너네가 봐도 그게 낫지 않겠냐? 네. 부등식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차라리 그냥 두 문제만 지금 하고 조금만 이따 쉬자. 알겠지? 그게 나을 거야. 제발 부탁인데 아까 그 30분 너무 아깝거든? 다음부터 늦게 오면 화낸다. 아우 진짜. 오늘 시간 안 맞으면 그 30분 때문에 안 맞는 거야. 30분이 얼마나 큰데. 자 8번 봐봐. 자 8번 봐봐. 보면은 바로 갈게요. 일단 두 문제만 더 보자. 이거 치환하는 거 눈에 들어오니? 그니까 잠시만 이렇게 간다고. 근데 아우 지겨워. 똑같은 얘기 10번 하면 이제 지겨워서 못하겠어. t는 양수. 야 시간 무시해. t는 양수.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봐봐. 그러면 여기 지금 2차 방정식이 기재는 나오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니? 그치? 근데 잘 봐봐. 여기 x가 알파랑 베타잖아. 그렇잖아. 기준 잘 따라와. x가 알파랑 베타잖아. 그러면은 이거 한번 더 물어볼까? t는 뭐가 나온다고? 2의 알파죠. 그렇지. 그러니까 요것도 이해가 되니? 네. x가 알파랑 베타일 때 t는 이렇게 나온다고. 괜찮아? 네. 그러면 여기에서 당연히 두 분의 합이랑 두 분의 곱인데 일단 둘 다 한번 해봐. 자, 그러니까 t가 지금 이거라고. 근데 두 분의 합은 5가 나오고 두 분의 곱은 2가 나오겠지. 근데 얘네가 원하는 게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인데 합이 오히려 곱에서 나와. 그러니까 여기서는 합을 물어봤잖아. 근데 오히려 지수법칙을 생각하면 오히려 곱에서 나온다고. 오히려. 그래서 결론은 뭐다? 1. 이런 거 설명 괜찮냐? 네. 됐지? 한 개만 더 하자. 9번이요. 한 개만 더 할게. 야 읽어봐. 아이고 씨. 읽어봐. 문제 좀 어려워 이거. 읽어봐. 한 문제만 더 하고 좀 쉬자. 오직 한 실근. 그거잖아. 완전 잘 봤어. 생각을 조금 깊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진현이 말대로 뭐 완제해서 중근해서 실근이 하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거든. 아니 잘했어. 이거 칭찬하는 건데? 잘했어. 근데 이제 숨겨진 게 하나 더 있어서. 또 있어. 근데 그 숨겨진 거 내가 오늘 한 10번 얘기했는데? 나는 진짜 중요한 거 10번쯤 얘기하잖아. 기억을 못하는 거지. 범위 조심하라고 여러 번 강조하지. 다시 보여줄게. 잘 봐. 자, 범위 조심해라.
이렇게 가면은 자 일단 쓰자. 잠깐만. t제곱은 자 일단 쓸게. 9t-k인가? 그거 맞니? 네. 그러면 잠시만요. t제곱 마이너스 9t 더하기 k는 이퀄 투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제 보면은 얘가 지금 실근이 이거 한 문제만 풀자. 한 문제만 풀고 싶게. 실근이 지금 하나거든. 그러면은 기본적인 발상은 뭐냐면은 그냥 얘가 중근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첫 번째. 그러니까 1번. 자, 1번이 뭐냐면은 제가 중근을 갖는다는 거야. 그러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9, 9, 80에 그러니까 판별식을 0으로 두는 게 맞아. 그래서 물론 K가 4분의 9면은 이것도 맞거든. 야, 이것도 이제 K가 4분 아이고. 왜 4분의 9니? 4분의 81. 이것도 답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를 자세히 보면은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뭔가 좀 이상한 게 저런 표현이 나왔다는 얘기는 K가 여러 개가 나오거나 아니면 K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범위로 나오거나 둘 중 하나지. 그래서 K값이 이렇게 한 개로만 나오는데 그럼 그냥 K를 구하시오 하겠지. K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는 표현 자체가 뭔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 그러니까 표현이 뭔가 이상하잖아. 야, K가 한 개만 나오는데 왜 K의 최대를 구하라고 하냐? K가 여러 개 나오니까 아니면 K가 범위로 나오니까 최대를 구하라고 하지 않을까? 그럼 여기서 뭔가 의심을 해야 된다고. 이상하잖아. 안 이상해? 이상하잖아. 내 생각을 자꾸 따라와봐. 이상하지? 그럼 이제 좀만 더 생각해봐. 그럼 내가 뭔가를 놓쳤을까? 그럼 여기를 좀 자세히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중근을 가져도 돼. 중근을 가져도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봐. 얘가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와. 근데 만약에 하나는 양수가 나오고 하나는 음수가 나와. 그럼 그 중에서 양수만 되잖아. 그럼 실근이 한 개인 거지. 신기하죠? 그러니까 얘가 중근을 가지면 당연히 실근은 한 개인데 만약에 얘가 실근이 두 개가 나왔어. 예를 들어서 풀마 1이 나왔다고 치자. 예를 들어서. 그럼 플러스 1은 되지만 마이너스 1은 안 되잖아. 왜냐하면 t는 양수니까 그런 걸 따져야 된다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지만 양수랑 음수가 섞여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어떻게 쓸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잠깐 이렇게 쓸게요. 판별식이 양수야. 판별식이 양수인데 음수분이나 근데 0도 되거든? 만약에 실근이 0으로 나오면 안 되죠. 그치? 0보다 커야 되니까. 음수분 또는 0을 포함이라고 쓸게. 한글로는 이렇게 쓸게. 그러니까 판별식은 양수인데 그 서로 다른 두 실근 중에서 하나가 음수가 되거나 0이 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양수랑 음수랑 섞이는 걸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일단은 잠시만. 그러니까 이게 판별식인데 판별식이 양수인 건 맞지? 이렇게 나오나? 이건 맞죠? 근데 이제 여기가 양수랑 음수가 섞이는 거거든? 그럼 이렇게 갈게. 잠깐만. 여기서 좀 조그맣게 쓰자. t를 알파랑 베타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알파는 양수고 베타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그럼 알파는 실근이 되지만 베타는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판별식이 양수에다가 두분의 합, 두분의 곱을 또 따져줘. 그럼 두분의 합은 이제 9가 되겠지만 두분의 곱은 K가 나오잖아. 근데 방금 말했지만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0보다 작거나 같지. 그럼 두 개를 곱하면 뭐가 되겠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K의 범위는 이것도 되지만 이것도 된다고. 그래도 답은 이렇게 나와요. 4분의 80. 근데 이게 만약에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K의 범위를 구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맞춰줘야지. 근데 얘랑 얘랑의 공통범위니까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근데 요거 정말 자세히 보면은 한 가지 방법이 더 있거든. 그것까지만 조금 설명해주고 자꾸 쉴게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좀 되게 멋있는데 두 번째 방법을 좀 보여줄게. 거기다가 이렇게 써놔. 그래프에서 들어왔어. 요건 이제 뭐냐면은 이거 조금 테크닉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방금 풀었던 방법은 완전히 방정식 관점에서 바라봤던 거거든. 근데 얘를 그래프로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은 이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3의 x제곱을 t로 바꿔주면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사실 이건 이제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의 실근이라고 함은 두 그래프 사이의 교점으로 인식할 수 있니?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데 자 이것도 1학년 수학이야. 그러니까 1학년 수학이 약하면은 2학년에서 자꾸 이게 거슬려. 봐봐 다시 말할게. 이것도 1학년 수학인데 공통 수학인데 얘를 인수분해를 해서 풀 수도 있지만 이거의 교점으로 인식하면 어때?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방금 푼 거는 그냥 2차 방정식으로 바라본 거야. 이게 정확히 말하면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원이잖아. 1학기 단원이잖아. 1학기 1학년 1학기 때 두 그래프의 교점으로 인식을 한다고. 그래서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의 교점으로 본다고. 그럼 이제 이것도 한번 보여줄게. 자, 기가 막히게 똑같이 나온다. 방금 한 거랑 기가 막히게 똑같이 나온다. 자, 이렇게 봐봐. 아, 여기를 t라고 하는 게 낫겠다. t축이라고 합시다. 여기 t라고 하는 게 낫겠다.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얘는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까지 하시면 이제 이런 폼인데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 진짜 이 얘기 많이 합니다. 이거 조심해. 이거 조심해. 그래서 이게 전체 범위에서 되는 게 아니라 양수일 때만 되는 거. 그럼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잘 봐. 뻥 뚫렸지? 여기가 9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이게 지금 대칭축, 그러니까 꼭지점이라서 t에다가 2분의 9를 넣으면 되거든? 근데 t에다가 2분의 9를 넣으면 정확히 4분의 81이 나와. t에다 2분의 9를 넣으면.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분의 81이 정확히 떨어지거든?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 얘는요, 그러니까 얘는요, 수평선이지. 자, 그럼 이렇게 봐봐. 수평선이 이렇게 타고 도는 거거든. 잘 생각해. 수평선이 이렇게 타고 돌아. 타고 도는데, 하나의 실근이라는 얘기는 교점이 한 개라는 말이야. 실근이 하나라는 얘기는 교점이 한 개거든. 그럼 쉽게 생각하는 게 일단은 K가 이렇게 뜨면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Y는 마이너스 K인데 이 빨간색 그래프가 정확히 여기까지는 내려갈 수 있지. 왜냐면 원점이 뚫렸으니까. 원점이 뚫렸으니까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고 돌면은. 근데 한 개가 더 있어. 언제냐면 이것도. 왜냐면 여기서도 한 번 만나니까. 정확히 접할 때. 그러면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81이거든. 그럼 비교해봐. K는 얼마? 4분의 81이지. 그럼 여기서 4분의 81이 어디서 나왔어? 여기서 나왔지. 그 다음에 지금 너무 빠른가? 그러니까 여기서 4분의 81이 나오잖아. 근데 4분의 81이 여기서 4분의 80은 똑같지. 똑같은데 뭐라고 돼 있어? 중근이라 돼 있지. 어때? 겹치잖아. 중근 맞지? 접하니까. 그리고 뭐가 있냐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근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K는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그게 어디 있니? 어때? 연결되는 게 눈에 들어와? 그러니까 아까 전에 두 번째 상황에서 이걸 생각했잖아. 그게 여기서 어디 나왔어? 여기서 나왔다. 하나 물어보자.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너네가 따라하기에 용이하냐? 왼쪽이다. 오른쪽 너무 어렵나? 생각을 하기는. 이게 발상 자체가 어렵지. 그러니까 여기서 막 그래프로 돌려가지고 한다는 이 생각 자체가 어렵지. 설명을 들었을 땐 괜찮니? 들었을 때. 연습 좀 해봐요. 나 같으면 이거 필기했을 것 같은데. 쉬자. 얘들아, 25분부터 다시 할게. 저 시계 기준으로. 25분부터 다시 하자. 쉬자. 나와라. 30분 꺼내. 이거 볼까? 뒤에 안 됐고. 땡큐.
뭐가 있어? 자, 차라리 자든가 물 좀 마시고 오든가. 장성민이 지켜본다 진짜. 똑바로 해라. 고맙지 않아? 엄마 대신 잔소리 해주는데. 그래, 학원을 보내는 게 잔소리를 해달라는 것도 있지. 진영, 당첨. 와, 심각하다. 중국은 자식아. 와, 잠깐만. 야, 오늘 싹 다. 야, 씨. 너무 예쁘다. 송송오기도 날라갔어. 아, 심기준 날라갔어. 정경은, 오, 씨. 턱걸이. 턱걸이. 오, 송철이. 잘해. 이 정도는 해야지. 수지, 턱걸이. 야, 그럼 잠깐만. 나머지 다 미통 거 아니야, 지금? 설마? 잠시. 나머지 다 미통 거 아니야? 야, 오늘 DT 많이 어려웠냐? DT 많이 어려웠냐, 오늘 전체적으로? 아, 빨리 얘기해봐, 2명. DT 많이 어려웠냐고. 안 나눠준 사람은 다 미통 가야 해요. 많이 어려웠냐고. 쓴 건 많은데, 우선도. 좀 2개만 줬어. 일본 애들 다 틀렸네? 일본 좀 어려웠나? 다 틀렸는데, 그래? 근데 지영이는 다 맞았어, 100점이야. 근데 답지가 틀린 거 같진 않아. 답지가 틀린 건 아니야. 100점이 있기 때문에. 4번은 왜 틀리지? 이거 왜 틀리는 거야, 도대체? 문제가 뭐야? 문제가 뭐지? 산수를 못하나? 송욱이 잘하는데? 아! 아닌가? 산수를 못한다. 산수를 못해. 산수를 못해. 산수를 못해, 산수. 답이 뭐야? 비슷한 것 같은데? 얘는 192라고 했어. 아, 미치겠다. 192, 193? 성민이 맞았네? 얘도 192야. 산수는 못해. 유성이는 맞았어, 193. 근데 앞에가 너무 많이 쉬어.
그렇죠. 안 보였구나. 아무리 안 하잖아, 미친 새끼야. 그 호들갑 불렀어. 누가 뭐, 씨발, 첫 번에 하나 찍어. 끝나고 또 먹어야 되니까. 아? 30분. 몇 시 끝나는데? 아? 나 15분 끝나고. 나 영어를 한 6팀에 들어가야 돼. 언제? 야, 단어 시험 늦게 봐. 몇 분에 들어간다고? 40분. 40분. 원래 언제 시작해? 30분. 상관없어. 늦게 가야 단어 시험. 네 혼자 하는 거 아니야? 근데서? 아, 몇 명이서? 다, 4명이나? 다 남자였는데? 45분쯤에 나와야겠는데? 다 알죠. 안 그냥? 안, 한마디도 안 해? 선생님, 막, 와. 일치거든. 쌤이 애들 한 명도 안 쳐. 야 오늘 DT 심각한데? 아이고 보강 언제 하지? 어. 수요일밖에 없을 것 같아. 너네 어차피 다음 주에는 주말에 안 오잖아. 네 수요일날 우리가 몰입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낮에 수업을 하잖아. 빨리 저녁 그럼 수업 끝나고 하는 걸로 하면 되겠네. 5시 45분에 끝나는데 다 같이 6시 반까지로 잡으면 되나? 6시 반에 끝나면 문제 생기나? 10시 반에 끝나고 밥 먹을래? 그때 끝나고. 다예요? 나 7시 반 와. 거의 한 절반은 해야 되던데 DT 오늘? 밥 먹어. 절반이 기대가 헷갈려. 아니 그러니까 지금 DT를 안 받으신 친구들은 다 미통과예요. 어. 이통만 야 그럼 물어보자. 야 그냥 불편하니까 일괄적으로 맞춥시다. 그거 자꾸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헷갈려서. 수요일날 시험이 아니라 수업 끝나면 5시 45분인데
그럼 한 6시 반까지 잡아놓으면 괜찮겠니? 그날? 혹시 뭐 저는 끝나고 바로 학원 있어. 아, 다 하고 있어. 바로 뭐 아무튼 안 되는 사람 성욱이 말고 또 저 앞에 할 거예요. 앞에는 쌤이 없어.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2시부터 수업이잖아. 코칭 쌤이 3시 반에 출근을 해. 네, 혼자 횟수 끝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막 채점도 해야 되고 아무튼 막 손이 가니까. 그냥 주시는데 답지까지.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쌤 없을 때 하는. 코칭 쌤이 있어야지 원래는. 그러니까 원래 정석은 FM은 코칭 쌤이 뭐 채점도 해주고 뭐 틀린 문제 질문도 받아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좀 내가 있는데. 방금 코칭 쌤 계셨어, 그때? 응. 계셨잖아. 그러니까 아무튼 질문을 받아줘야 돼. 채점 뭐 그렇다고 해도 손이 간다고 항상. 야 저기 그럼 기다려봐. 조용히. 야 성욱이 말고 안 되는 사람 없죠? 아야 좀 일반적으로 맞추자. 성욱이 말고 안 되는 사람 없지? 네. 됐어. 유상 뭐가 기준 이거를 가져가. 진영 야 오늘 잠깐만 오늘 DT도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중모 어우 40점. 미쳐버리겠네. 와, 성욱 나나나. 정말 이겨. 야 저기 부등식 가도 되겠니? 아. 부등식 가자. 부등식. 1번도 틀렸어? 많이 된다 이거. 4번은 왜 틀렸어? 4번 뭐야? 4번. 4번 답이 뭐예요? 아 진짜 답 지영아 4번 192 어? 가? 오! 3 192, 192. 나 무서운데? 나 있었어. 193 아니 한번 더 잘못해서 4를 한 번 더 더야 했는데 뭐지? 1을 더 더야 되는데. 왜 193이야? 로그 2, 0, 20을 더 0, 해보니까 0, 3이거든요. 0, 0, 몰라 막히면 지영이한테 물어봐. 0, 아니지 0, 0, 0, 아. 0, 얘 하나 안 더했어. 야 산수 좀 잘해라. 아, 산수. 2, 3인데 이것도 아, 안 되겠다. 기탄 수업 다시 해. 왜 이렇게 산수가 안 되냐? 그냥 더하기 빼기 잘라. 산수가 안 돼. 처음에 더하기 1 했지. 그래, 더하기 2 해야 돼. 2, 3인데 2밖에 안 생각나. 난 너무 상황만 해도 1번. 진짜 덧셈 어렵지 그치? 덧셈 뺄셈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야. 뭐 병신이라고? 뭐가 도대체 뭐가? 스스로가? 도대체 뭘 어떻게 잘못했는데? 야구 그랬었어. 야구 그랬었어. 시험 때만 안 그러면 돼. 1번이다. 자 지수 부등식 갈게요. 근데 시험 때 거의 진짜 어렵다. 그래 어차피 너네 맨날 시험 때 덧셈 뺄셈 틀리잖아. 부등호 맨날 거꾸로 쓰고. 그게 문제라고. 자, 난 지수 부등식 간다. 일단은 요 뜻을 먼저 알려주면은, 그러니까 방정식이랑 비슷한데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한 부등식을 지수 부등식이라고 하고, 여기에서도 딱히 개념 정리는 그렇게 크게 필요는 없어. 방정식이랑 부등식 파트는. 그래서 이제 포인트 자체는 뭐냐면, 잠깐만. 이렇게 정리할까? 그러니까 이런 폼으로 생긴 거지. 아까는 이제 방정식이었으니까 두 개가 이제 같았던 거고, 여기는 이제 다른 건데,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포인트는 아까 방정식에서는 모양을 서로 맞춰서 썼지. 그치? 그래서 얘랑 모양을 맞춰서 뭐 지수가 같으면 뭐 밑을 맞추고 뭐 밑이 맞추면 뭐 지수를 맞추고 뭐 이랬던 거였는데, 얘는 밑의 범위의 포인트를 맞춰야 돼. 밑의 범위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론 A, B는 이제 항상 양수로 나오고 1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밑의 범위에 주목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잘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예시를 좀 몇 개 보여줄게. 이것도 유형을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서 줄 건데, 유형 나누기 전에 아주 간단한 예시를 좀 먼저 보자. 아주 쉬운 거. 자, 예를 들어서 이거라고 합시다. 정말 쉽죠? 그러면 이게 2의 제곱이잖아. 이런 경우는 당연히 x가 2보다 크면 되지. 그치? 근데 모양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얘는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x가 2분의 3보다 큰 거지. 그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쨌든 지수 부등식인데 밑을 맞춰줄 수 있는 경우에는 밑만 맞춰주면 아주 쉽게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해서 자, 4분의 1이라고 할게요. 이번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가 2분의 1의 제곱이잖아. 근데 이거 좀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이거를 풀 때는 이 부등호 반향을 그대로 따라가거든. 그러니까 x가 2보다 컸었잖아. 그럼 얘는 x가 2보다 작으면 될까? 그러니까 얘를 풀어주면 이렇게 하면 되나? 이러면 될까? 그러니까 봐봐. 2분의 1의 x제곱이 이렇게 봐봐. 2분의 1의 제곱보다 작아? 그럼 x가 2보다 작으면 되니? 안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x에다 0 넣어봐. 안 맞지? 그래서 이때는 오히려 이게 틀어져야 돼.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돼요. 차이점이 뭐냐면 한 개만 더 해보자.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갈게요. 그러면 얘는 4분의 1의 세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간단한 예시를 좀 몇 개 좀 봐봐. 그럼 얘도 부등호 반향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이건데 이게 맞을까? 안 맞지? 그럼 정답은 뭐야? 커야 되거든 반드시. 그러면 차이점이 뭘까? 왜 언제는 그대로 따라가고 언제는 반향이 반대로 바뀔까? 그렇지. 아니 여기를 봐봐. 밑의 범위에 주목한다고 했잖아.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얘는 밑이 지금 2지. 그 다음에 얘도 밑이 지금 2잖아. 그러니까 밑이 1보다 크잖아. 근데 얘는 밑이 얼마야? 2분의 1이지. 얘도 밑이 4분의 1이잖아. 그래서 밑이 1보다 클 때는 반향을 그대로 따라가고 밑이 만약에 0부터 1 사이에 있어? 그럼 반향이 완전히 반대로 돼.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사실 그래프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봐. 지금 설명하는 게 부등식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보자. 만약에 y는 a의 x제곱인데 a가 1보다 크다라고 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부등호 반향을 그대로 따라가. 그러니까 x가 더 크면은 y 값도 더 커지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 만약에 여기가 a 가만 있어보자. 잠깐만 즉석에서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만약에 2의 x제곱이 4보다 크다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에 만약에 여기가 2예요. 그러면 여기가 4가 되겠지? 잠깐만 이렇게 잡아서 생각을 해주면 근데 만약에 이거를 푼다라고 하면 x가 2보다는 x가 더 커야 되지. 그러니까 부등호 반향을 그대로 따라가잖아. 그러니까 밑이 만약에 1보다 커지면은 이 x 값이 커질수록 y 값도 커지기 때문에 부등호 반향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그래서 x가 2보다 커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이 범위가 이렇게 0부터 1 사이일 수도 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를 2분의 1의 x제곱이라고 가정을 해봐. 그럼 오히려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는 줄어들지. 그치? 그래서 이런 관계를 생각하면은 밑의 범위가 1보다 작을 경우에는 요 부등호 반향이 틀어진다고. 그래서 여기 부등호 반향이 어떻게 된다고? 틀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기본이야. 요거 이제 더 어려운 형태들도 있는데 가장 기본기만 설명을 해준 거야. 그러니까 지수부등식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은 밑의 범위에 주목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밑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1보다 크다라고 그러면은 부등호 반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밑이 0부터 1 사이에 있을 때에는 부등호 반향이 반드시 밖으로 반대로 틀어준다고. 이유가 뭐냐면 얘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본인은 이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언제는 반향이 바뀌고 언제는 그대로 가니까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거든. 그러면은 밑을 항상 1보다 크게끔 만들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봐봐.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자 똑같은 문제를 풀어볼게. 자 이렇게 생각해봐.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거잖아. 그럼 이거를 풀 때 부등호 반향을 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거든. 근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가도 되냐면 얘를 이렇게 바꿔. 차라리
차라리 얘를 이렇게 바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번에는 얘가 1보다 크지. 1보다 크니까 방향성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근데 이거를 풀어도 x는 2보다 크다고 나오거든. 그러면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똑같아. 그래서 정석은 뭐냐면은 미세 범위를 기준으로 부등호 반향을 결정을 해주는 거야. 정석은. 그래서 1보다 작을 때는 부등호 반향을 반대로 간다고. 그래서 이게 정석인데 하다 보면은 좀 헷갈릴 수 있잖아. 그래서 이게 만약에 본인은 도저히 이게 헷갈린다. 그러면은 그냥 습관적으로 항상 미세를 1보다 크게끔 만드는 습관을 가져도 괜찮아. 그건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야. 어떤 게 좀 편할 것 같아. 그러니까 미세 범위를 나누고 가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항상 이런 식으로 미세를 1보다 크게끔 습관적으로 맞추고 갈 수도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정리를 해줄게. 정리를 해주면은 자 지금 이 예시는 다 이해가 되니?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여기까지가 기본이고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첫 번째 밑이 같거나 또는 밑을 같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밑이 같을 때 만약에 이런 관계 그럼 밑이 같으니까 그냥 A로 바꿉시다. 밑이 같을 때 만약에 이런 거다 라고 하면은 범위를 나눠준다고. 자, A가 1보다 크면은 부등호 반향을 그대로 유지해. A가 1보다 크면. 근데 이 상황에서 방금 말했듯이 A의 범위가 0부터 1이다. 그러면 부등호 반향이 반드시 틀어진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밑이 같을 때는 기본적으로 범위를 나눈다고. 밑의 범위를 보는 게 이게 기본이야. 항상 밑의 범위를 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라. 밑의 범위를 보는 거. 알겠지? 자, 예시를 좀 많이 들어주는 게 좋은데 일단은 다른 것도 갑시다. 자, 그래서 1번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두 번째 유형도 있는데 지금 첫 번째가 밑이 같을 때를 했잖아. 그러면 두 번째로는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그렇지. 얘는 이제 지수가 아니고 밑만 볼 거야. 그러니까 밑이 같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밑이 다를 때 이렇게 갈 거야. 그러니까 밑이 같을 때랑 다를 때, 자 이렇게 단순히 밑이 이제 다를 때를 볼게요. 예시를 좀 한번 보면은 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자. 자 밑이 다를 때입니다. 얘는 자 책에 있는 예시인데 자 이런 걸 생각해봐. 그러면 밑이 다르면은 기본적인 방향선 자체는 방금 요거랑 똑같아서 밑이 다르면은 밑을 같게끔 만들어야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비교가 안 되잖아.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밑을 같게끔 만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3이라고 안 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강제적으로 밑이 같죠. 밑을 강제로 같게끔 만든 거죠. 이거 설명 이해가 되니? 다시 한번 써보면 근데 이게 되게 표현이 애매한데? x 더하기 1이 바깥쪽에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로그 진수 자리에 x 더하기 1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깥쪽에 있는 거예요. 조금 애매해서. 그럼 결론이 뭐냐면은 어쨌든 밑이 2니까 이렇게 있는 거라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나눠주면 돼. 근데 물론 얘가 음수니까 부등호 반향이 틀어지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맞아. 이거 분모분자에 로그 2를 곱하면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낫겠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푸는 게 맞는데 이거 조금만 고민해봐. 지수 방정식을 좀 다시 떠올려 보면 지수 방정식 할 때도
밑과 지수가 모두 다를 때 어떻게 갔었어? 지수 방정식에서 잘 떠올려봐. 아까 했던 거를 좀 떠올려 보면은 사용. 그치 로그를 취했었지. 네. 그러니까 밑을 강제적으로 맞추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밑을 강제로 맞추는 게 되게 불편하잖아. 저 로그를 생각하는 게 불편하니까. 그래서 밑을 강제로 맞추기 위해서는 어차피 로그를 이용해야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로그를 썼던 거 기억나니? 아까 전에 수업했던 거? 지수 방정식 풀었을 때 밑과 지수가 모두 다르면 밑을 맞춰주기 위해서 로그를 썼었잖아. 지수 방정식에서도. 근데 밑을 맞춰주는 과정에서 어차피 로그가 등장을 하니까 처음부터 로그를 썼던 거 기억나? 아까 전에 했던 거? 여기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야. 얘도 이제 밑을 맞춰주기 위해서 로그를 썼지. 근데 어차피 로그가 등장하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로그를 시험하는 거야. 처음부터. 그럼 이제 그렇게도 한번 좀 풀어보자. 그럼 처음부터 로그를 한번 해볼게. 자, 아예 처음부터 로그를 써주면 아니지 상형 로그를 하는 게 낫겠다. 자, 이렇게 갑니다. 똑같나 다르나 한번 봐봐. 이렇게 있으면 이게 더 쉬울걸? 이게 더 쉬울걸 이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지. 똑같이 나오지 않나? x는 크다. 이렇게 나오지 않니? 야, 얘랑 얘랑 똑같죠? 비교해봐. 완전히 똑같지. 어떤 게 나아? 두 번째 방법이 더 낫지 않아? 그러니까 밑을 강제로 맞춰도 되는데 그게 조금 어려우니까 양변에 로그를 씌우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방금 했던 거를 여기다가 정리를 좀 하고 이제 마지막 유형으로 넘어갈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정리만 좀 해봐요. 이제 두 번째는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자. 두 번째는 자, 밑이 다르다는데 그러니까 밑이 다른 거니까 A랑 B랑 지금 다른 거잖아. 그래서 밑이 다르면은 기본적으로는 밑을 맞춘다는 거지. 밑이 다르니까. 근데 밑을 쉽게 맞추는 방법이 그러니까 얘를 쉽게 맞추는 방법이 이제 로그를 씌우는 거야. 어차피 밑을 맞추는 방법, 밑을 맞추기 위해서 로그를 쓰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로그를 씌우는 게 더 쉽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이제 처음부터 로그를 한번 씌워보자. 그러니까 상형 로그를 하는 게 좋은데 항상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거 설명 이해가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유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 기본기 한 개만 더 풀어볼까? 잠깐만. 그리고 방금 했던 거 한 개만 더 한번 해보자. 아주 기본적인 거 한번 해보면 자, 3의 x제곱이 2보다 작아요? 또 안 맞아? 진현이? 아이고 그거 시간 조절 안 되지 거기. 그러니까 A를 맞추면 응. 아니 B가 안 되고 어. B를 맞추면 A가 안 돼. 모르겠다. 알아서 하세요. 수요일은 정상적으로 오는 거 맞지? 네네. 그래. 알아서 잘 조절해봐.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맞춰놓고 보면은 자, 끝까지 할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x는 작다. 수요일날 봐. 이렇게. 여기 설명 이해가 돼?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가도 되는데 사실 그냥 밑을 맞춰도 괜찮아요. 이게 더 쉽나? 자, 밑을 한번 맞춰볼까? 2니까 아, 지금 이게 더 쉽네 오히려. 야, 끝났잖아. 그냥. 이렇게 밑을 맞춰주면 지금은 또 이게 쉽다. 지금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진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책이나 이런 걸 잘 살펴봐도 대부분 밑을 맞추지는 않아. 대부분. 그러니까 대부분 바로 로그를 씌워. 로그를 씌우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밑을 맞추는 게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건 한번 좀 고민을 해보자. 근데 이제 정석적인 방법은 대부분은 로그를 바로 씌워서 들어갑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항상.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형은 되게 쉬운데 이제 3번은 뭐냐면은 잠깐만. 밑이 같을 때. 밑이 다를 때는 로그를 하고 아까 방정식 해서랑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유형이 여러 번 나올 수 있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항이 여러 개 나올 때에는 치환을 하는 거야. 같은 부분이 반복되면은.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할게요. 같은 부분이 반복을 할 때는 치환. 그래서 그냥 요 정도쯤 정리하면 될 것 같아. 같은 부분을 반복할 때는 치환. 이렇게. 자, 요거 그냥 예시 문제를 몇 개 보면서 한번 가보자. 자, 책에 있는 예시를 좀 볼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몇 개 풀어보고 또 뒤로 넘어가자. 하루에 이거 한 단원 나가는 게 쉽지가 않다. 자, 예를 들어서 치환을 한다라는 게 자, 이런 거 한번 봐봐. 이그잼플. 자, 이런 거 같이 한번 풀어보자. 자. 아, 이제 예시를 뭐 이렇게 들었지?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아하. 이렇게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거를 풀면 된다는 거지. 근데 얘는 예시로서 좀 적절하지 않다.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냥 오른쪽 예시를 볼게요. 예시가 좀 잘못된 것 같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치환을 하면은 이 범위를 조심해야 돼. 항상 되게 조심해야 된다. 조심하고.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지금 t의 양수 제한이 양수 조건이 붙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신경을 안 써도 돼.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2보다 큰 거는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신경 쓰지 마. 신경 쓰지 말고 여기만 체크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t가 양수기 때문에 여기는 신경을 안 써도 된다고. 그래서 4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다. 유형을 정리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밑이 같을 때, 밑이 다를 때, 그 다음에 같은 부분을 반복할 때. 할만해? 지금? 얘들아 거기 개념 확인 코너 이런 거 좀 봐봐 잠깐. 자, 책으로 다시 넘어가자. 자, 개념 정리를 할 만한 게 딱히 없어요.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이렇게 보면 되고 145쪽 한번 좀 보고 있어봐. 자, 개념 확인 코너. 알았어. 시간 안 맞으면 쓸 수 없지. 가. 괜찮아. 뒤에 영상 보면서 뒤에 거 좀 아무튼 집에서 좀 보고 와. 알겠어? 그냥 오지 말고. 시간이 안 맞아 조금씩. 자, 개념 확인 다 봤으면은 한 장 넘겨서 필수 예제 봅니다. 문제는 잠깐 읽어봐요. 지금 연결 중이야.
어허, 생각보다 진도를 너무 20분 넘었는데 이렇게 풀어보고 연결이 계속 안 되는데 왜 그러지? 아 문제 좀 풀고 있어봐 잠깐 되겠지 뭐 필수에서 이런 거 풀고 있어봐 원래는 5단원을 다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자, 몇 문제 보고 맞히는 걸로 합시다. 지금 15분 남았는데 시간 되는 대로 가봅시다. 자, 이런 거 같이 한번 풀어봐요. 자, 보면은 로그 부등식의 기본이 이제 항상 밑을 이제 같이 맞춰주는 거니까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왜 그래?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거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근데 밑을 맞춰줄 때 웬만하면은 이 밑의 범위를 1보다 크게 맞춰주는 게 좋다. 당연히 헷갈리니까 이런 식으로. 이거 풀면 간단하지. 그 다음에 얘는 밑을 강제로 맞출 수는 있어. 근데 밑을 맞출 때 어차피 로그를 쓰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시작부터 로그를 쓰는 게 낫지. 원리는 좀 알겠지? 이런 맥락으로 가면 돼.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변을 이걸로 나눠주면 된다. 또 안 써도 괜찮죠. 그렇지? 그러니까 흐름이 좀 눈에 보여?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밑을 맞춰주면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거는 이제 밑이 다르니까는 로그를 씌우는 게 편하다. 이런 맥락으로 가면 돼. 자, 밑에 것도 한번 봐봐요. 5번, 11번 이런 거. 10번, 11번 밑에 있는 거 좀 봐봐. 몇 개 더 해보자 한번. 풀어봐. 밑에 그 유형 문제들. 조금 어려운 걸 풀어줄까? 조금 어려운 거? 자, 11번이랑 오른쪽에 7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보자. 자, 한번 가보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다라고 하면 밑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밑을 맞춰주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냥 로그를 바로 씌우는 거야. 이 정도는 바로 가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이 정도는 바로 가도 괜찮니? 자, 그 다음에 x가 있는 쪽이랑 x가 없는 쪽으로 구별을 해서 x가 있는 쪽만 따로 모으는 거야. 여기다 상수 이렇게 둘게.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모으는 거야. 양변을 이걸 그대로 나눠주면 돼. 근데 이런 거 나눠줄 때도 보면 이게 양수로 나눌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음수로 나눌 때는 부등호 반영이 또 틀어지잖아. 그래서 그런 거 좀 조심하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 설명 다 따라왔니?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것도 봐봐. 얘도 지금 밑이 다르다. 로그를 바로 씌울게요. 로그를 바로 씌울게. 지금 루트도 좀 눈에 거슬리는데 양변에 2배를 해줍니다. 양변에 2배를 해주면 루트가 그대로 사라지지. 양변에 2배를 해줘. 이런 건 괜찮아? 이렇게. 그 다음에 가볍게 전개해주고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모아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상수를 반대쪽으로 넘기자.
이런 식으로 가서 끝났네. 그래서 양변을 다시 이걸로 나눠주면 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럼 좀 눈에 들어와. 자,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된다. 7번 같이 한번 해보자. 7번. 글씨를 너무 크게 썼다. 7번 그냥 여기 아래에서 풀게요. 여기다가. 자, 요런 거는 지금 밑이 같은 건데 조심해야 되는 게 밑에 지금 미지수가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무조건 얘가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밑이 0부터 1 사이일 수도 있는 거고 밑이 1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런 거 좀 조심해야 되고. 그러면은 경우를 나눠서 한번 접근해보자. 자, 이렇게 봐봐. 그러니까 경우를, 자, 7번인데, 이렇게 갈게. x가 1보다 클 수도 있고, 아니면, x가 0부터 1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x가 1보다 크다면, 당연히 여기 지수 부분이 더 커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가니까. 이렇게 가지. 맞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당첨.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도 맞춰봐야 되는데 요 범위는 괜찮지? x가 1보다 크기 때문에. 그 다음 다시 두 번째를 봐봐. 그럼 여기는 조심해야 되는 게 요 부등호 방향이 바뀝니다. 이거 바뀌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x가 0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봐. 이거랑 이거의 공통범위를 보는 건데 요거랑 요거의 공통범위는 그냥 이게 되지. 맞죠? 그래서 요게 답이 되는 거야. 아 그리고 거기 제한 조건에 x의 양수 조건이 붙어있네. 문제를 보면은. 자 오른쪽 것도 한번 해보자. 두 번째 거. 자 자, 두 번째 거를 봅시다. 여기다 좀 다시 써줄게요. 판서가 좀 꼬였어. 다시 써줄게. 그거하고 DT도 질문을 할 수 있나요? DT. 그럼 이렇게 합시다. 이거 한 문제만 하고 DT만 좀 질문 받고 맞추는 걸로 합시다. 자, 원래 5단원은 끝까지 나가고 싶었는데 나갈 수가 없다.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네. 자, 이거 한 문제만 더 해봅시다. 얘를 보면은 일단은 범위를 나누는 게 기본이야. 항상. 그러니까 이때로 범위를 나눕니다.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x가 1보다 커? 그러면은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방향을.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대로 따라가.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 그대로 풀어주면 돼. 이렇게 나오는데 x가 1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말이 안 되고 따라서 요거만 되겠지. 그치? 풀이가 좀 복잡하긴 하다. 경우는 응? 잠깐만 내가 잘못했나? 어디를 잘못했지? 근데 위에 그거랑 맞춰되는 거 아니에요? 아 거꾸로 썼어. 미안해. 잘못 봤어. 맞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죠? 왜 그래? 재영이가 지금 맞았어. 잘했어. 자, 다시 한번 가보자. 이렇게 가면은 다시 한번 2분의 1부터 4가 되는데 근데 요 범위를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결론은 1부터 4까지만 가능한 거지. 맞죠?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위를 봐봐. 저 범위에서는 그러면 얘를 이제 역으로 틀어줘야 돼서 이렇게 봐야 돼. 아까 거대로 나오는 거 아니야? 아까 그대로 나오겠지? 그럼 여기를 틀어준다고 치면은 잠시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얘가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항상 요거랑 맞춰줘야 돼. 항상 맞추고 들어가야 돼. 0부터 1이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오히려. 그래서 두 번째 범위에서는 아 진짜 왜 이래 도대체. 왜 그러지? 0부터 2분의 1까지. 그래서 얘랑 얘 두 개만 되겠다. 맞죠? 네. 이런 식으로. 얘들아, 잠시만. 생각 좀 해보자. 오늘 생각보다 진도를 되게 못 나갔네? 미치겠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수요일날 하루만 수업하잖아. 그러면 다음 주 수요일날은 당연히 5단원을 마무리를 해야 되고 요거 숙제를 그냥 지수 방정식까지만 내줘야 되나? 지수 부등식은 잘 못 풀겠지 지금. 가능할까? 지수 부등식? 5단원 끝까지 풀어오라고 하면 풀어올 수 있겠니? 여기까지. 5단원 끝까지 수요일까지 해오라고 하면 가능할까? 일단은 숙제를 그렇게 내주고 수요일날 뒤에 그 숙제를 그렇게 내주고 필수예제나 뭐 발전이나 유제나 연습 문제까지 싹 다 좀 해줄까? 차라리? 아 부등식이 5단원까지예요? 응. 아 가능하겠어? 다른 거 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너네 생각을 한번 얘기해봐. 아니면 숙제 양을 그냥 딱 깔끔하게 방정식까지만 가요? 오늘 지금 방정식까지는 다 간 거잖아. 네. 그러니까 방정식이 아까 그 몇 번이냐? 그러니까 142쪽 거기까지만 갈까? 아니면은 그냥 5단원 끝까지 가고 대신에 뒷부분을 수요일날 좀 많이 풀어줘. 가능하겠어? 방정식까지 나오고. 그냥 방정식까지만 가요? 저희 숙제가 거의 없는 건데? 그러면? 근데 저희 4단원도 연습 문제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요. 그러면은 방정식까지만 가자. 방정식까지만 가고 그러면 수요일 되면은 4단원 연습 문제부터 해가지고 일단 4단원 연습 문제 다 풀고 그냥 5단원 연결해서 가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또 가는 데까지 가지 뭐. 좀 깔끔하지 못하네. 아이씨. 야 저기 할 게 많네 이렇게. 야 DT 좀 꺼내봐봐 잠깐. DT에서 제일 어려운 거 한 문제만 좀 풀어봅시다. DT에서 제일 어려운 거. 아까 성욱이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였지? 3번이요? 3번? 얘들아 DT에서 3번 한 개만 좀 하자. 3번 한 개만 하고 맞추는 걸로 합시다. 시간이 약간 오버될 것 같은데 시간 신경 쓰지 말고 3번 한 개만 하고 맞추는 걸로 할게요. 좀 시간 좀 살짝 넘어갈 예정인데 한 개만 좀 하자.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자 한 5분 정도 넘어갈 것 같지만 너네가 30분 늦게 온 것도 있으니까. 근데 수업 운영하는 게 너무 힘들다. 누구는 30분을 늦게 오고 누구는 30분을 빨리 가. A가 이건수. 자 이렇게 볼게. 굉장히 좀 어려운데 일단은 조건은 이거 두 개가 주어진 거니까 이거를 먼저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거 좀 어렵긴 한데 우리 5단부터 쓴 게 없으니까 요거는 문제가 또 어렵고 하니까 5단부터에 좀 쓰는 걸로 하자. 거기 왜 A가 2예요? 어? A에 왜 2 들어가는 거예요? 미안. 이게 왜 이지? 다시 하자. 자,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요거 분수를 먼저 좀 없애줘.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A의 알파 제곱을 잠깐만 정리 먼저 하자. 정리. A의 알파 제곱은 이렇게 나오나? 이거 맞지? 그쵸? 그럼 A의 알파 제곱을 곱하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나오네. 깔끔하게 나오는구나. 여기까지 나온다. 여기까지 괜찮니? A가 양수니까 자 한 개 더 해봅시다. F 베타요. 이렇게 해서 3분의 2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정리가 됐지. 그 다음에 한쪽으로 또 몰아줘.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가니까. 자 그럼 이제 마무리를 지을게. 이건데 다 빼게 할까? 문제가 좀 어렵긴 해. 천천히 풀어보자. 이렇게 가고 A에 다 빼게 할까에 다 빼게 베타 이거잖아. 근데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생각해봐. 2의 알파 빼기 베타 승이면 얘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왜냐면 두 개를 서로 나눠주는 거잖아. 두 개를 나눠주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비슷한 맥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간다. 야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할 수 있지. 그치? 그럼 대입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대입만 해주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 와 복잡해. 루트 15를 곱할게. 루트 15 곱하면 루트 15를 곱하면 와 답이 4분의 1 맞니? 네. 맞지? 상당히 복잡하죠. 얘들아 일단은 도장을 좀 찍고 맞히는 걸로 하자. 저기 142쪽을 펼쳐봐. 교재는 142쪽을 펼치고 그 다음에 필기노트랑 오답노트 다 꺼내봐봐. 자 도장만 찍고 맞힐게. 자 142쪽까지만 좀 풀어보자. 여기 도장만 좀 찍자. 그 다음에 노트 좀 보여줘. 그 다음에 교재. 교재 다 꺼내봐요. 교재 도장 찍어야 돼. 자 5번에 얘들아 5번에 답 뭐지? 0.5. 0.5래. 자 도장만 좀 찍을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 몇 손이 몇 개 틀렸나? 몇 개 틀렸어? 4개? 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봐. 5번만 맞았네? 그 다음에 도장만 좀 찍자. 5번 4번이. 4번이. 5번 맞게 알았어. 넘겨봐. 도장 좀 찍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좀 풀어보자. 얘들아 연습 문제 꼼꼼히 풀어야 돼. 연습 문제 알겠지? 연습 문제. 그냥
저 교재 여기가 어 잠시만. 나 아까 살짝 해보지 그럼 당연히 가만있어 보자. 집에서 풀어봐 다시. 인생 자 퇴근합시다. 옛날에 나 옛날에 진짜 회색감 그거 먹고 고생했다. 처음은 잘 가. 고생했어. 아 오늘 오라는 끝냈어야 되는데. 아. 이런. 끝냈어야 되는데. 고생했다. 잘 가. 제가 어저께 거 보나? 선생님, 저 오늘 DT 좀 아 오늘이었나?